네, 앞에서는 similarity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았고, 이제 본격적으로 similarity measure에 사용할 수 있는 알고리즘들을 살펴보기 앞서서 간단한 distance 펑션을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은 distance 펑션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거리를 측정해주는 함수인데, 이 거리를 측정할 때 어떤 두 데이터 간의 거리는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직선거리가 되겠죠. 이 직선거리를 측정하는 것을 유클리디안 디스턴스라고 표현을 하고, 또 다른 형태의 거리들이 많은데, 예를 들어서 이 두 점이 어떠한 평면상에 있다고 가정했을 때 이 두 점이 원점과 이루는 각도를 측정하는 거리도 존재를 합니다. 이러한 각도를 측정하는 방식의 디스턴스 펑션을 코사인 디스턴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다른 형태의 디스턴스는 어떠한 합집합과 교집합 사이의 관계를 측정하는 자카르트 시뮬러리티라는 유사도를 이용해서 거리 측정을 할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어떠한 데이터 집합 두 개가 있을 때 이 두 개가 이루는 합집합과 교집합, 그래서 합집합 분의 교집합을 해주는 것을 자카르트 시뮬러리티라고 하고, 이 값을 1에서 빼주는 거리를 자카르트 디스턴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사한 데이터 분포를 가지는 두 집합은 당연히 1에 가까워야 되고, 그 값이 멀수록 0에 가깝기 때문에 자카르트 디스턴스는 각 유사한 거리일수록 0에 가깝고, 서로 전혀 다른 집합 데이터를 가질 경우에는 거리는 1에 가까워지게 됩니다. 또 이 밖에도 해밍 디스턴스와 에디트 디스턴스, 마할라노비스 디스턴스 같은 다양한 디스턴스 펑션이 존재하는데, 각각의 디스턴스 펑션은 이후에 살펴볼 시뮬러리티 메저 알고리즘에서 사용되게 될 거리 측정을 하나씩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타임 시리즈에서 이 두 데이터 간의 또는 다른 여러 가지 데이터 간의 거리를 측정할 때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타임 머핑, 이 시간 왜곡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러한 타임 시리즈 하나와 또 이렇게 생긴 타임 시리즈, 서로 길이가 다른 두 타임 시리즈가 주어졌을 때 저희는 이 두 타임 시리즈의 유사도를 측정을 할 필요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서로 다른 길이를 가졌기 때문에 단순하게 동일한 시간 간격을 검사했을 때는 비교할 대상이 없는 부분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러한 시간적 왜곡 현상이 나타났을 때, 또는 이것을 하나의 속도 문제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서로 길이가 다른 두 타임 시리즈를 비교할 때 어떠한 알고리즘을 써야 되는지 살펴볼 예정입니다. 대표적으로는 DTW라는 알고리즘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이제 앞에서 살펴본 유클리디안 디스턴스를 구체적인 예로 살펴보면, 예를 들어서 5,5라는 A라는 점, 또 9,8 위치에 있는 B라는 점이 있을 때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는 피타고라스 법칙으로도 많이 알려진 이 B와 A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측정할 때 9 빼기 5의 제곱, 즉 x1 빼기 x2의 제곱 플러스 y1 빼기 y2의 제곱 8-5의 제곱을 합한 후에 이 값에 루트를 씌워줬을 때 얻을 수 있는 값이 바로 직선거리가 됩니다. 이러한 직선거리를 유클리디안 디스턴스 중에서도 L2 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L2 놈이 있으면 L1 놈도 있다는 건데, L1 놈 같은 경우에는 다른 이름으로는 맨해튼 디스턴스라고 불리우며, 이렇게 직접적인 직선거리를 측정하는 것이 아니고 X축과의 차이와
y축과의 차이의 절대값을 더해주는 것을 에런 놈 혹은 맨해튼 디스턴스라고 부르게 됩니다. 따라서 x축 사이의 거리와 y축 사이의 거리를 합한 값을 측정을 하는 디스턴스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타임 시리즈에서는 대표적으로는 이 L2놈을 많이 사용을 하는 편이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두 타임 시리즈 T와 S가 존재할 때 일단 유클리디안 디스턴스를 적용을 할 수가 있는데 이때 반드시 두 타임 시리즈의 길이는 같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1, 3, 1, 3, 5라는 타임 시리즈 하나와 1, 2, 1, 3, 4라고 하는 타임 시리즈 두 개가 있을 때 이 두 타임 시리즈의 유사도를 측정할 때 만약 유클리디안 디스턴스를 적용하고 싶다면 T1, T2, T3, T4, T5에 해당하는 각각의 시간에 해당하는 점 간의 거리를 측정한 후에 그 거리의 합을 계산하는 것을 타임 시리즈 유클리디안 디스턴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두 타임 시리즈에서 유클리디안 디스턴스를 실제로 측정을 하면 첫 번째 T1 간의 거리는 1-1이 되기 때문에 0이 되겠죠. 그 다음에 3 빼기 2의 제곱 플러스 1 빼기 1의 제곱은 0이 되고 또 3 빼기 3의 제곱도 0이 되고 마지막으로 5 빼기 4의 제곱 그리고 이 전체의 합에 루트를 씌워주는 앞에서 했던 것처럼 이 전체 합에 루트를 씌워주는 것을 결국에 L2 놈 유클리디안 디스턴스를 이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루트 2라는 값이 이 두 타임 시리즈의 유클리디안 디스턴스로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직관적으로 봤을 때 이제 동일한 시간대의 거리가 서로 같을 때 이 두 타임 시리즈가 유사한 타임 시리즈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만약 이 S와 유사한 타임 시리즈는 동일한 시간대에 거의 비슷한 값을 이런 식으로 거의 유사한 값을 갖게 되면 서로 동일한 시간대 거리를 측정했을 때 훨씬 적은 거리 값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현재 T와 S 간에는 서로 동일한 시간대 거리를 측정했을 때 어느 정도 거리가 존재하는 것을 시각적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실제로 이렇게 유클리디안 디스턴스를 통해서 거리를 측정했을 때 실제 수학적인 계산을 해도 어떠한 거리 값이 나오는 것을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타임 시리즈에서는 이렇게 T와 S처럼 동일한 시간, 동일한 길이를 갖는 타임 시리즈를 비교를 할 때도 있지만 서로 다른 타임 시리즈를 비교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유클리디안 디스턴스는 간단한 예에서는 사용할 수 있지만 타임 시리즈를 좀 더 깊게 분석할 때는 거의 사용을 하지 않고 앞에서 잠깐 언급드린 DTW라던가 또는 LCS, OSB 같은 다양한 다른 시간적 왜곡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또는 어느 정도 노이즈를 무시해 줄 수 있는 알고리즘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유클리디안 디스턴스의 어떤 스케일, 즉 규모가 다른, 진폭의 규모가 다른 두 타임 시리즈를 비교할 때는 또 어느 노이즈가 어느 정도 발생하는 두 타임 시리즈 간에 비교를 할 때는 프리프로세싱, 전 처리를 통해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시간 왜곡이라던가 어떤 특이치가 발생했을 때는 굉장히 서로 다른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긴 타임 시리즈와 이런 타임 시리즈는 이 한 포인트 때문에 굉장히 큰 거리차를 갖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특이치를 무시해 줄 수 있는 또 다른 거리 측정, 즉 시밀러리티 매저 방식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러한 알고리즘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좀 더 탄력적인 매저를 필요로 하는 문제들이 발생을 합니다. 일단 타임 시리즈 두 개가 있을 때 두 타임 시리즈 간의 거리를 측정할 수 있는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 유클리디안 디스턴스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일단 이 유클리디안 디스턴스를 실제 타임 시리즈를 이용해서 유사도 측정을 해보고 무엇이 문제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타임 시리즈 시밀러리티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타임 시리즈 데이터 셋이 필요한데 제가 미리 이 타임 시리즈 데이터 셋을 이용해서 어느 정도 차트 그래프를 그려주는 프로그램을 작성해 놨습니다. 이제 뒷부분에서 사용하게 될 시밀러리티 메저들은 다 이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하나씩 구현을 해서 실제 데이터에 적용을 해볼 거니까 일단 이 주소로 가서 프로젝트 파일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사이트 주소로 가서 카페가 되는데 이 카페에서 첨부 파일에서 프로젝트를 받아주시면 되고요. 이 프로젝트는 당연히 C# 기반으로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리 받아놓은 이 현재 이름이 스탁 타임 시리즈 데이터 셋으로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만약에 이렇게 프로젝트가 정상적으로 실행이 됐다면 시작 버튼을 눌러서 한번 잠깐 샘플 프로젝트를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미리 어느 정도 한 1300개 이상의 종목의 600일치 데이터들을 엑셀 파일로 저장을 해놓고 그 엑셀 파일로부터 이렇게 해당하는 종목의 가격 변동 데이터를 600일치씩 받아오도록 프로그램을 작성을 해 놓았습니다. 또 이렇게 두 타임 시리즈 간의 비교를 하기 위해서 코드를 작성을 해 놓았고요. 이제 각각 다양한 어떠한 쿼리, 즉 중심이 되는 이 비교 대상이 될 타임 시리즈 하나와 나머지 타임 시리즈 간의 거리를 측정해서 어떠한 타임 시리즈가 이 쿼리 시리즈와 가장 유사한 변동률을 갖는지를 거리 측정을 통해서 한번 유사도를 측정을 해볼 거고 또 다양한 알고리즘을 통해서 어떤 알고리즘을 썼을 때 어떠한 측면에서 강하며 우리가 필요한 두 유사도를 측정할 때 어떤 알고리즘을 쓰는 것이 가장 좋을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